반갑습니다. 큰특국어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수능특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했던 거 그래도 간단하게 복습하고 가려고 이거부터 띄워놨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하, 고전시가,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과 또 현대시 이렇게 총 네 지문을 했을 텐데요. 그중 몇 개를 좀 들고 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기억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런 몇 개를 좀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있다면은 요거를 선생님께 받아서 좀 써보고 그리고 나서 한 5분 정도면 쓰거든요. 쓰고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받아서 쓰고 봐주세요. 자, 다 썼겠죠? 지난 시간에 복습용으로 한 거니까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즉 혹은 즈 밑에 반침을 넣은 요거는 모습이 되겠죠. 모죽지란가에 나왔었습니다. 모습이 되고요. 요 이어적기로 해서 뭐 즉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즉시. 자, 그리고 기본 3종. 저는 용언에서는 고전 어휘에서 요 세 개는 진짜 좀 기본이다라고 항상 또 얘기를 하는데 괴단여다 하다 3종 세트입니다. 괴단은 뭐다? 그렇죠. 사랑하다고요. 여다는 가다 혹은 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하다는 많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하다, 운동을 하다 공부하다는 어떻게 쓴다? 그렇죠. 아래야 하다를 가지고 이게 현대의 하다가 됩니다. 이것도 추가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죠? 자, 그 다음 다북수이 가진 이것도 이제 모죽지란가에서 얘기 나오는 건데 다북수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뭐다? 이거는 죽음을 좀 의미를 하죠, 그죠? 자, 그 다음 천거라고 하는 것의 뜻에는 뭐 자리를 추천하는 걸 천거라고 합니다. 고전 소설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 화왕가에서는 주로 두 소재의 뭐를 통해서 내용을 전개한다? 요 말 자체가 좀 힌트지. 주로 두 소재의 어떤 것? 그렇죠. 대비를 통해서 내용을 전개하죠. 원래라면 황가가 아니라 황계라고 해서 설총이 쓴 이야기가 있죠. 그죠? 자신의 임금을 위해서 임금이 좀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 좀 장미와 그다음 백두홍, 자, 두 개 쓰겠습니다. 예쁘기만 한 꽃과 현자에 가까운 백두홍을 가지고 누구를 택하겠느냐라고 하는데 그 설총의 소설에서는 요걸 택하고는 거기서 또 다른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꺼내는 게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때 진짜 왕이 나도 좀 정신 차려야겠다라고 했던, 반성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보고는 설총이 황계로 임금을 깨우친 이야기를 가지고 이기 황가로 설총을 예찬하는 작품을 또 썼었죠.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영탄적인 표현 방법 4가지를 또 다 쓰라고 했는데 가장 기본은 감탄사 있으면 영탄법이죠. 그죠? 그리고 뭐다? 감탄형 어미. 이런 것도 영탄법으로 볼 수 있어요. 뭐뭐 하는구나, 뭐뭐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서리법 일부도 나는 영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저번 시간에 답이었던 게 있죠. 이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서리법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 넘어가서 향가의 대표적인 작품 3가지. 요 3개는 향가라는 갈래 안에 작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3개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넣었는데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미음으로 시작하는 죽지란가. 요게 이번 너희 수특에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치요소리의 기파란가. 그 다음 지읒으로 시작하는 제망매가는 진짜 모르면 고3인데 모르면 좀 심각하지 않나? 솔직히 조금 그런 생각도 합니다. 죽지랑을 추모하는 노래 이번 수특에 들어가 있던 작품이고요.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찬양하는 향가가 신라시대 작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화랑들이 나옵니다. 기파랑을 찬양하는 작품이고 혹시 뭐로 찬양하는지 기억납니까? 그렇죠. 자연물로 찬양을 하는 그죠? 기파랑을 찬양하는 내용이었고요. 제막내가 뭐 누이를 입고 제사 지내는 요건 진짜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접동세의 상징적 의미와 비슷한 소재 2개를 쓰라 했는데 접동세는 한이죠. 한을 많이 드러냅니다. 자, 아까 위에 있던 다북쑥도 마찬가지. 다북쑥 쑥이겠지, 뭐 풀떼기겠지, 접동새는 새겠지. 근데 그게 상징하는 바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보편적으로 접동새는 한, 다북쑥은 죽음을 뜻하는데 접동새 말고 한을 뜻하는 또 비슷한 소재들이 많이 있죠. 뭐가 있다? 뭐 소쩍새, 그다음 자규, 뭐 두견새 이런 것들 전부 한을 드러내는 소재로 쓰입니다. 뭐 같은 새는 아니라고 해요. 생물학적으로 같은 새는 아니라고 하지만 다 한을 드러낸다. 자, 그다음 넘어서 전과전공 문학사적으로 최초에 뭐라고 한다? 치읓 이응 아니야. 치읓 땡땡땡땡입니다. 뭐다? 충신연주지사라고 한다. 충신연주지사가 근데 뭔데요? 그걸 알아야지. 뭔데? 겉으로는 사랑 이야기를 쓴 것 같아요. 그죠? 겉으로는 임을 향한 사랑인데 그 속에는 임금을 향한
충성이다라는 걸 좀 알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충신연주지사 하면은 정가전곡 말고 너희가 삼위인곡, 송미인곡을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정가전곡이 그 최초의 충신연주지사입니다. 정가전곡 뭘죠 알죠? 내 잘못 아닙니다. 진짜 거짓입니다. 나 억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정가전곡. 자, 그 다음 이런 관습적 표현도 알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 옷깃이 젖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옷깃이 왜 젖어? 뭐 물에 젖었나? 아니죠. 눈물에 젖은 거잖아요. 그죠? 눈물 흘린다라는 이야기로 이런 걸 쓰니까 또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 시문의 그날이 오면 여기서부터는 현대시입니다. 자, 시문의 그날이 오면은 삼각선 한강물이 나오는데 요게 뭘 뜻했다? 그렇지. 우리 조국을 뜻했죠. 근데 이런 시기, 이런 물과 산 하나만으로 조국을 뜻하는 이런 표현법이 뭐였다? 대유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비유법 중 한 개예요. 그죠? 자, 그 다음 그날이 오면에서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 그렇지. 광복이었어요. 요것만 알아도 사실 그날이 오면이라는 작품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 그죠? 자, 그 다음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 산 위에서의 노래에서 날에 떨던 샛별아 숨으라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밤에서 아침이 돼요. 사실 그때 그 날이 오면과 산상의 노래가 시대적 배경이 비슷하죠. 이것도 일제강점에서 광복이 된 이야기였는데 그 밤이라는 일제강점에서 광복이라는 아침이 왔어. 그러니 이제 별들은 이제 보인다 안 보인다? 별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날에 떨던 샛별이니까 아마 좀 힘들어 보여요. 좀 힘들어했고 시련이 있었고 이런 존재들인 것 같은데 이제는 숨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침이 되었다라고 심플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숨으라라고 얘기하는 게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죠? 솔직히 저는 이런 건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날개 떨던 샛별, 이제 떨던 존재들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확실히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떨던 존재의 소멸. 왜? 다 죽은 게 아니라 이제는 아침이 되었으니까. 그지? 자, 그 다음 산상의 노래에서 일연과 끄어내서 사용된 시적 장치가 뭐였다? 혹시 기억나요? 이건 작품을 보여주면 더 딱 보일 것 같긴 한데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기억납니까? 아이고. 요거 기억납니까? 높으디 높은 산마루 무엇을 강구하며 울어왔는가? 그 다음 높으디 높은 산마루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뭐였다? 그렇죠. 여기 쓰여있죠. 그죠? 수미상관이었습니다. 수미상관이 쓰였는데 여기서 간구하고 있는 것과 기다리고 있는 건 사실 달랐거든요. 여기서 내가 사실 각각 무엇인가라고 말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1연에서 간구하고 있는 건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건 광복이었고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건 달랐어요. 끝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이미 아침에 왔단 말이야. 그러면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거는 광복이고 이건 광복 이후의 좀 밝은 미래 정도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좀 나라의 안정, 나라의 안정화 이런 걸 좀 기다리고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노래하지. 요거는 진짜 울고 있었고요. 그죠? 광복을 기다리고 있었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간단하게 내가 복습을 좀 해봤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오늘의 고전 시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 몇 쪽이죠? 페이지 49쪽입니다. 자, 49쪽부터 들어가는데 오늘 사실 시조거든요. 세 줄이면 사실 이제 좀 고3입니다. 세 줄인 거 시조인 거 알아야죠. 시조 하나, 둘. 요것도 시조인데 선생님 세 줄 아닌데요 하면 안 돼. 요것도 세 줄이에요. 그죠? 어떻게 세 줄이야? 하나, 둘, 셋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초장, 중장, 종장인데 요런 건 무슨 시조? 사설 시조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양이 좀 적어요. 그지? 그래서 좀 아쉽죠. 그죠? 그래서 내가 다른 것들을 들고 왔지. 요거를 한번 봅시다. 먼저. 왜냐면 오늘 해야 되는 게 이현보의 시조와 김천택의 시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현보랑 김천택의 다른 시조들을 내가 좀 들고 왔어요. 자, 이현보의 농암가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한번 가보자. 농암에 올라보니 노안이 오히려 밝구나. 인사 변한다고 산천이 변하겠는가인데 농암은 뭐 자연일 거예요. 그죠? 자연에 내가 올라갔어. 노안이 오히려 밝구나라고 합니다. 이게 늙은 눈이겠지. 늙은 눈. 그지? 오랜 눈이 이제 좀 나이든, 그지? 늙은 눈이 좀 밝아지는구나. 왜? 자연으로 왔으니까 그걸 영탄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데 인사 변한다고 산천이 변하겠는가? 근데 인사가 뭐 꾸벅꾸벅 인사겠어? 아니지. 세상사 변한다고 인간사 변한다고 산천입니다. 산과 물인데 이런 것도 대운법이에요. 산과 물이지만 결국 뭐야? 자연이잖아요. 그죠? 자연이 변하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대비되는 거지. 변하는 인간사, 변하지 않는 자연사 대비되고 있습니다. 자, 변할 것인가? 라고 서리로 들어가고 있는데 바위와 물과 언덕이 어제 본 듯하구나. 왜 어제 본 것 같다?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위한 물과 언덕도 결국 뭐랑 동일한 산천과, 아이고야 빨간색으로 할게요. 내용적인 건 빨간색인 거 알죠? 이게 동일한 거겠지, 그지? 이게 어제 본 듯 하구나라고 영탄으로 마무리하는 변하지 않는 자연에 대한 모습을 쓴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연보의 어부단가라는, 이건 2023 수특에도 나왔었던 3년 전이죠. 지금 너희는 2026 학년도 수특이에요, 그죠? 지금은 2025년이지만 26학번이 될 거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때 나온 23학년도, 즉 22년도에 나온 수특, 그때 나온 어부단가가 있었는데, 이때 어부 좀 단어 뜻을 좀 알아둬야 돼요. 난 단어 뜻 앞에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어부의 단어, 어부를 누가 몰라요? 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이게 그 어부가 아니라고. 물론 물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그거를 생계로 하기보다는 여유를 드러내는, 여유, 자연 친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어부다라는 걸 좀 알아가 봅시다. 진짜 어부 이야기를 쓴 작품도 있어요. 근데 많은 작품에서 어부가 나왔다. 아, 자연 친화적인가? 라고 보면 좋습니다. 자, 요거는 연시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인데 한번 빠르게 가봅시다. 이 중에 씨름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봐봐, 씨름 없는 게 어부의 생애래. 어부가 진짜 씨름 없겠어? 물고기 하나 잡고 그리고 물에 빠져 죽고 얼마나 힘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여유로운 평화로운 어부로 보는 겁니다. 씨름 없는 거 어부의 생애다. 일엽 편주를 만경파에 띄워두고 인세를 잊었으니 낡아는 줄 알겠는가인데, 한자를 다 몰라도 돼요. 주 정도는 좀 알자고요. 파 정도는 알자고. 주는 배거든요. 한 조각 작은 배인데 배만 알면 돼. 자, 주는 배고요. 파는 물결인데 파도할 때 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파에 띄워두고, 그러니까 배를 물결에 띄워두고 인세를 잊었으니 낡아는 줄 알겠는가 라고 합니다. 인세가 또 뭐야? 인간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 지금 자연 속에 있거든. 인세, 이거 인간 세상. 거리감을 드러내죠, 그죠? 다 잊었으니 낡아는 줄 알겠는가 라는 서리로 낡아는 줄 모르고 평화롭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수. 구모 보면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인데, 이것도 다 알 필요 없이 천심녹수 물이잖아. 돌아보니 만첩청산, 산이잖아요, 그죠? 대구법을 통해서 지금 나 어디에 있다? 자연 속에 있다. 물과 산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십장홍진, 홍진 모르면 진짜 좀 또 그래, 고3인데 표면적으로 붉은 먼지야. 진 진짜 많이 나요. 진새, 뭐 홍진, 뭐 이렇게 해서 진 많이 나오는데 붉은 먼지지만 결국 속세죠, 그죠? 얼마나 가렸는가, 속세가 얼마나 가려져 있는가라는 서리법을 통해서 누가 가리고 있다? 물과 산이 속세를 가리고 있다고요. 거리감을 드러내죠. 강호에 월백하거든. 강과 호수면 역시 자연이잖아. 자연에 달이 밝게 뜨면 더욱 무심하여라 라고 하는데, 무심도 진짜 알아야지. 무심한 게 아우 남자친구인데 너무 무심해, 이런 거 아닌 거 알죠, 그죠? 먼심이 없다? 그렇지, 욕심 없다. 지금 내가 단어 뜻 써준 거 요런 게 또 다음 주 복습이라고요. 어부, 주, 파, 뭐 이런 것들, 홍진, 무심 이런 거 좀 복습해야 돼. 고전 시간은 결국 시어가 얼마나 내가 머릿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요것도 속세와의 거리감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 삼수. 청아의 밥을 싸고 농류의 고기 깨어 노적 하청에 배 메어두고, 이런 것도 역시 자연신화적인 거야. 그냥 고기, 밥 되게 안분지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산두에 한운이 일고 수중에 백구가 난다. 역시나 대구법인데, 역시나 이거 한운에서는 구름, 백구, 백구를 모릅니까? 신갈매기 모르면 진짜 안 되죠, 또. 역시 자연친화적 소재 계속 나오잖아. 백구가 나는데 무심코 다정한 것, 이 두 것이래. 근데 무심하고 다정하다, 이런 거는 좀 별표. 별표는 관습적인 표현, 자주 나오는 표현은 내가 별표를 좀 칩니다. 무심, 역시나 욕심 없고 다정한 게 구름과 백구래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런 표현은 자주 나와. 무심코 다정한 것. 알겠지? 일생의 씨름을 잃고 너를 조차 놀겠다라고 하지만 그 너가 누구다? 한운과 백구겠고, 그게 결국 너겠지. 그지? 그래서 자연친화적으로 놀겠어라고 하고 끝냈다면은 그냥 자연친화적으로 끝나는 작품이었는데, 맞아, 오수를 나는 별표를 좀 치겠습니다. 어부단가의 오수는 조금, 자 봐봐, 혹시 눈치챘어? 내가 왜 별표를 쳤을까? 느낌 옵니까? 장안을 돌아보니 북거리 천리래. 북거리 뭐야? 북쪽에 있는 거리겠지. 어디겠다? 아마도 임금 계신 곳일 거야. 북쪽의 궐. 천리로다 멀어요. 어주에 누웠다고 잊은 적이 있겠냐인데, 어주는 물고기 배야. 주 아까도 했잖아, 그지? 배입니다, 배. 배에 누웠다고 해서 잊은 적이 있으랴라는 서류, 잊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누구를? 북거를. 임금님 계신 곳을 두어라. 근데 이거 가지고 뭐를 드러내는 거야? 임금님 잊은 적 없다라는 걸 통해서 약간 속세의 미련,
임금님 생각이 좀 드러나죠. 그죠? 그리고 임금님 생각 이런 걸 또 사자성어로 연군 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친화로만 들어가는 것 같다가 오수에는 연군 지정이 좀 있죠. 그죠? 요거 하나. 두어라. 근데 마지막은 또 이렇게 말해. 두어라. 됐다. 내 시름 아니다. 그 임금님 걱정하고 그런 거 내 시름 아니야. 내가 신경 쓸 거 아니겠지. 재세연이 없으랴. 재세연은 몰라도 되는 단어긴 한데 요 작품에서 나와요. 이게 이제 똑똑한 사람들. 나 말고 임금님 보필할 사람이 없겠어? 있겠지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그러니까 내 시름, 내 걱정 아니다. 내가 할 걱정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어부단가라는 이연보의 작품이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김천택 작품도 한번 또 봐줘야지. 백구 세트예요, 백구 세트. 왜냐면 김천택 작품 여기 나에 있잖아, 여기. 그지? 그래서 요 꼴랑 하나 말고, 난 좀 추가로 좀 더 보고 싶어서. 갑니다. 백구야, 말 물어보자. 놀라지 마라. 백구 아까 했어. 흰갈매기. 그지? 어떤 존재인지 알죠? 자연친화적인 존재. 명구승지를 어디 이거 미안해요. 오타예요. 보았는답니다, 보았는다. 자, 이거 뒤에는 오타 아니야. 명구승지는 약간 무릉도원 이상향 같은 곳이거든요. 명구승지를 어디서 보았는다? 말이 이상할 수 있어. 하지만 문법 하는 사람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아니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는다, 니은다 무슨 형이야? 무슨 형이죠? 그렇지, 의문형이야. 이건 모르면 안 돼. 문법 안 하는 친구도 는다가 의문형, 2인칭 의문형인데 그냥 의문형이라는 건 좀 알아주자. 알겠지? 그래서 명구승지라는 요거는 좀 무릉도원이랑 비슷한 곳이거든요. 좋은 곳. 명구승지를 어디서 보았느냐 물어보는 거야. 누구한테? 백구한테. 백구를 청자로 설정해서 말을 물어보는 거야. 나려. 지금은 안 쓰는 조사지만 나에게 자세히 일러주면, 말해주면 너가 누구야? 너가 백구겠지, 그치? 거기 가서 놀겠다. 거기 어디다? 뭐 명구승지겠지. 가서 놀겠다. 즉 무릉도원 가서 너랑 놀란다 라고 얘기하는 백구를 청자로 삼아서 쓴 김천택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도 또 백구야. 백구야, 놀라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다. 그러니까 너 내가 막 사냥하려고 온 거 아니야. 성상이 버리시니 갈 곳 없어 여기 온 거야. 성상도 알죠? 왕입니다 그냥. 이제는 찾으리 없으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화자처지야.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것 같아, 그지? 버림받고 자연으로 온 것 같은데 됐고 나는 그냥 이제는 찾을 너를 조차 놀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역시나 자연 친화적인 존재로 그죠? 자연 친화적인 작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백구 세트로 김천택의 작품입니다. 자, 내가 오히려 다른 작품들을 좀 추가로 봐줬는데 요 이연보의 기거래 말뿐이요와 김천택의 강산 좋은 경을 힘세니 요 작품 하나 둘 그 다음에 사설시조 하나 읽고, 그죠? 문제 3문제입니다. 한 6분이면 풀 수 있을 거거든요. 풀고 작품 해설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잠시 멈추고 푸시고 봅시다. 자, 멈추고 풀었죠? 멈추고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빠르게 한다고 바로 보고 그러지 말고, 알겠지? 자, 가보도록 합시다. 귀거래 말뿐이요. 귀거래가 뭔지는 밑에 있어요. 돌아가겠다 말만 한데 그러고는 가는 사람이 없대. 그래서 전원이 장무한 거야. 그럼 여기서 가겠다고 한 거는 어디에 가겠다? 앞에 써봅시다. 전원에, 작품에 있는 말 그대로 쓰면은 전원에 가겠다 말만 하고 가는 이가 없어서 전원이 장무하대. 지금 전원이 장무하다는 건 무슨 말이다? 밑에 장무가 있으니까 가꾸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전원이 장무하니 아니 가구이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의문형으로 가야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야, 아무도 안 가네? 간다고 말만 하고. 그러니까 안 가고 어쩌겠어. 누가 가야지? 내가 가야지. 초당에 청풍명월이 남영두명 기다리는구나. 누구를? 역시나 나를. 그지? 그래서 청풍명월도 뭔지 알죠? 맑은 바람과 밝은 달. 그지? 바람, 달인데 결국 자연이잖아. 그지? 바람과 달이지만 자연이죠. 자연이 기다리고 있으니 나는 가야겠다. 지금 말만 하고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맞죠? 그게 가 작품이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서 나 작품. 강산 좋은 경을 힘센 이가 다툴 양이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시나 강산 좋은 경이라고 했지만 경치야, 경치. 경치를 힘센 이가 다툰다면 내 힘과 내 분으로 어떻게 얻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서리법입니다. 그러니까 힘센 이가 다투지 않으니 내 힘으로도 이거를 얻을 수 있었을 거래. 뭐를? 경을, 좋은 경을. 진실로 금알이가 없으니, 금알이 없으니 나도 뭐를 두고? 나도 경을 두고 논다. 놀아도 영탄이에요. 알겠죠?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다툴 사람도 없고 그 많은 사람도 없으니 그나마
내 힘과 내 분으로 이 경을 두고 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요런 거는 이 작품 자체를 난 좀 별표를 좀 하고 자주 나옵니다. 힘센 이가 있으면 내 분수로 못 얻었을 텐데 그래도 힘센 이가 그죠? 다투지 않고 금하는 사람도 없으니 두고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금할 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고전 시가에서는 뭐 어떻게 이어적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청산별곡에 추가로 나 이것도 좀 얘기해 주고 싶다. 오리도 가리도라는 구절이 청산별곡 중에 있어요. 이게 진짜 오리 꾀꾀기야? 아니지. 이거 사실 이어적기 한 거잖아. 뭐야? 올이도 갈이도 올 사람도 갈 사람도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도 금하리라고 나올 수도 있다고요. 알겠죠? 이건 솔직히 현대어로 너무 편하게 줬어. 그래서 만약 수특에 이렇게 준 다음에 수능에는 진짜 이거를 옛날 말로 줄 수도 있다고. 알겠지? 참고하세요. 이어적기는 고전 시간은 원래라면 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 그 다음 다작품 갑니다. 공명을 해야 하니리 영욕이 반이로다 라고 하는데 공명, 영욕 이런 건 뭐 당연히 알죠. 명예, 뭐 부귀공명 이런 것들이야. 자, 동문에 괴간하고 전려에 돌아와서 자, 이런 말은 솔직히 나도 처음 보는 표현이었다고. 근데 밑에 있잖아요. 동문에 괴간, 벗을 그만두고 시골에 돌아와서입니다. 이게 화자 처지겠지. 자, 책은 이제 끝내고 책 읽기는 끝내고 앞내에 살찐고기도 났고 뒷산 자 이게 좀 끊으면서 읽을게요. 책 읽기 끝내고 앞내에서 살찐고기 났고 뒷산에 옮긴 약도 캐다가 임고원망하여 이미 소요하니 뭐 청풍이 시지하고 명월이 잘해하니 뭐라 쭉쭉쭉 합니다. 이같이 즐거움은 무엇으로 돼야겠냐?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하에 승하기지하면 그 좋은가노라라고 하는데 결국엔 뭐야? 영탄을 일단 마무리하고 있는데 요거가 끝이네. 나 그냥 속세의 거 다 끝내고 자연에 편하게 살고 있어. 잖아요. 다작품 사설시조지만 중장이 이게 중장인 거 알죠? 초장, 중장, 종장. 그지? 중장의 말은 길지만 그냥 다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죠? 그냥 자연 진화, 그냥 속세와 거리 두고 이제 자연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길게 그냥 표현한 작품이다 정도로 충분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우리 1번부터 한번 가보자.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난 문제는 좀 초록색으로 풀어요. 자, 기억은 말로만 의지를 드러내는 사람과 대비된다. 그렇지, 기억이 뭐였는데 갈이야, 갈이고 귀걸이 말뿐인 사람과 대비되는 거 맞잖아. 말뿐이고 가는 사람은 없네. 밑줄을 여기까지 껐잖아. 가는 사람 없네 하면은 안 좋은 거지. 근데 가는 사람은 좋은 거야. 가는 사람과 말뿐인 사람 대비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지. 말로만 드러내는 사람과 대비. 자, 화자는 자신과 다툰 상을 가정한다. 니은 뭔데요? 힘세니 다툴 양이 면이라고 이 가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투지 않아서 다행인데 다퉜다면 어찌 얻었겠어? 다투다면 못 얻었겠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니은 대화자는 자신과 다툰 상황 가정한 거 역시나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디귿은 어디 있어? 금할 이가 없으니 금지. 야, 너 그거 보지 마 라고 금지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 금지하는 사람. 자, 즐거움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역시나 맞네요. 자, 그럼 두 개가 남았어요. 자, 두 개 중에 답은 몇 번? 그렇지, 4번입니다. 싸우는 나랑 다투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아니야, 나 다투는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틀려서. 자, 넘어가서 2번.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난 이거는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중장이 말은 길었지만 결국엔 종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오잖아. 나 이렇게 하노라, 하고 싶노라 라고 얘기하는 게 요거였죠. 승하기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지 않을까? 요게 화자의 소망이었잖아요. 그죠? 5번이 오라서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으로 넘어가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애들도 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잘 읽었어야 할 것 같은데 특히 나 부분이 2번이 조금 매력적인 오답이지 않을까. 2번 했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2번이 좀 매력적인 오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보기로 확실히 봐야 돼요. 반면 나의 작가는 중인 가객이었어. 그래서 사대부의 삶을 표방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자, 나 작품을 다시 한번 보자. 중인이라 했잖아. 힘세니 어쩌면 이게 이제 사대부나 그런 걸 수 있는 거야. 어찌 중인인 내 힘과 내 분으로 힘세니랑 다퉜다면 경치를 어찌 얻었겠어? 라는 그런 약간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요. 나 사대부도 아닌데 그걸 할 수 있었겠어?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걸 그리고 보기에서도 충분히 힌트를 줬잖아요. 이순양의 꿈이 좌절되며 삶의 고뇌를 지닌 인물.
현실에서 느끼는 위화감을 해소하려는 작가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느끼는 위화감은 있고요. 작품을 통해서 해소하려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찌 얻었겠느냐라는 건 위화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2번은 맞는 말이었어. 그럼 틀린 게 뭔데요? 정답 4번입니다. 작가가 이제는 학문을 멀리하겠다. 아, 요거 많이 갔지. 나 읽기를 끝내고 이제 나 공부 안 해. 나 공부랑 거리 둘 거야.가 아니에요. 나 이제 공부 끝내고 다 오늘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다? 아, 나 놀기도 하고 또 뭐 하기도 할 거다 라고 한 거지. 거리를 두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된다. 자, 다들 잘했죠? 그죠? 자,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이신의 사우가 중 제2수입니다. 사우가라는 걸 통해서 내 친구 노래거든요. 그 중에 이수래. 그럼 이게 일단 역시나 이번 4번 지문도 시조예요. 사서시조. 초장, 중장, 중장에서 시조가 되는데, 아, 근데 이거 이수면 좀 궁금하지 않아? 그죠? 아, 사우가가 전체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궁금할 것 같아서 내가 들고 왔어요. 그죠? 아까 전에 그 김천택의 109세트 밑에 보면 그게 이제 이신의 사우가 전체입니다. 이게 2022년 수능 완성에 나왔었단 말이야, 또. 알겠지? 그래서 각각 1수, 2수, 3수, 4수의 친구가 누구였을지 한번 그것만 체크해봐. 누구 있어, 1수에? 바위에 서 있는 소리, 소나무입니다. 동네에 심은 국화가 내 친구야. 3수 꽃이 무한한데 매화. 꽃이 진짜 많은데 매화를 심은 뜻은 이렇게 하면서 매화 친구래. 그 다음 네 번째 사수엔 백설이, 백설 아니야. 백설 내 친구 아니야. 백설이 잦은 날에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대나무를 보려고 창을 여니거든요. 그래서 사우가야. 내 친구가 다 나왔잖아.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 근데 이 솔 빼고는 사실 얘네들은 사군자에 속하죠. 그죠? 사군자 압니까? 매난국 중에서 매화, 난초, 국화, 그 다음에 대나무, 죽. 그지? 그래서 네 개의 식물을 그냥 배울만 하다. 사람에게 배울만 하다 싶어가지고 사군자라고 그거 자체도 의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표현한 게 있는데, 그죠? 여기서는 뭐 빼고 저기 국화, 아니 난초 빼고 소나무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우가라고 넣어놨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요거 하나는 좀 보자. 풍상은 좀 알아둡시다. 요거 풍상. 바람설이잖아요. 설이. 이거 좀 시련, 이런 거 드러내는 시어로 많이 쓰거든요. 바람설이. 혹시 그거 압니까? 그 애국가에도 바람설이 나오잖아. 바람설이 불변. 요거 이제 노래를 좀 못합니까? 하여튼 요런 게 바람서리로 나오는데 시름이에요. 시름. 알겠죠? 여기 또 있잖아. 이수에도 엄상. 요것도 시름이야. 상. 서리상자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너희 원본, 너희 수능 특강 책에는 그냥 찬설이라고만 현대어로 넣어놓은 거지. 그지? 뭐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신의의 사우가 사실 내 친구를 다 예찬하는 노래거든요. 그거 얘기. 그 다음에 김창업이라는 인물의 또 요 시조 하나, 그럼 사서 시조 하나가 있는데 각각 벗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역시나 세 문제죠, 그죠? 역시나 한 6분이면 풀거든요. 다 풀고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죠. 꼭 풀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읽고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죠? 자, 일시정지하고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풀었을 거라 생각하고 작품으로 가봅시다. 동쪽 울에 심은 국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동쪽 울타리 쪽에 심은 국화. 얘가 중심 소재겠죠, 그죠? 중심 소재. 귀한 걸 누가 아나? 라고 의문형이에요. 야, 저 국화 귀한 걸 누가 아는가? 봄볕을마다 하고 찬설이에 혼자 피니. 국화는 원래 봄에 안 펴요. 꽃인데 가을에 핍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되게 예찬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야, 굳이 날씨 좋아질 때 피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설이 빌고 막 이럴 때 피네. 그거에 혼자 피니 어즈버 저런 건 감탄사인 거 알죠? 근데 봄볕과 찬설이를 대비하고 있고요. 어즈버는 뭐 감탄사지 뭐. 영탄이겠죠, 그죠? 어즈버 청고한 내 벗이 다만 너인가 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국화를 너로 친구처럼 표현해서, 그죠?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화 청고한 내 벗, 이게 결국 누구다? 국화가 되겠죠. 다만 너인가 하 노라라고 영탄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그리고 국화를 내 친구라고 했으니, 그지? 이것도 무슨 법이야? 이것도 의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화를 의인화해서 예찬하고 있다. 그럼 벗 옆에다가 뭐라고 한다? 예찬
대상으로 넣읍시다. 그죠? 의인화해가지고 예찬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김창업의 시조입니다. 검은 거 술 꽂아 놓고, 그 알코올 술 아니에요. 밑에 있죠, 술 뭔지. 검은 거 술 꽂아 놓고 호젓이 낮잠 든 때입니다. 호젓도 좀 알아두자. 쓸쓸입니다. 쓸쓸 좀. 쟤도 뗀 거 알죠? 그죠? 술 꽂아 놓고 쓸쓸하게 낮잠 든 때 살인문의 개짖으니 반가운 벗이 오는구나. 아야, 이거 도노죠, 그죠? 아야, 도노 청자 설정. 나 이런 거 그런 거 나올 것 같아. 벗을 청자로 설정했습니까? 아니야. 아이를 청자로 설정한 거야. 알겠지? 벗한테는 말한 거 없어. 지금 개지진이 벗이 오는구나 라고 온다고만 얘기했고, 벗이 오니까 아야 점심도 하고 외상 탁주 내어라 라고 명령형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친구 오니까 야, 나 친구랑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할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알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런 거 개짖으니 이런 것도 청각적 심상이라는 거 알아주면 너무 좋겠다. 맞죠? 짖는 소리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지금 쓸쓸한 속에 쓸쓸하게 잠들어 있다가 개짖으니까 반가운 친구 오네. 친구야, 아이야. 친구 말고 아이야, 상 좀 봐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냥 편안한 부분이었어요. 벗은 그냥 뭐 하는 친구? 반가운 친구. 반가운 친구 정도로 충분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작품입니다. 다작품. 어와 세상 번님네야. 바로 시작이 뭐다? 지금 도노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자 설정이지, 그지? 번님이 여기서는 청자 맞아, 그러니까 도노로 청자 부릅니다. 친구야, 부기공명 하늘마소. 부기도 뜬구름, 공명은 풍진이라. 진 또 나왔잖아. 바람먼지인데 진 뭐다? 속세라고요. 먼지 속세. 알겠지? 부기공명에 대해서 하늘마소, 부기도 뜬구름이고 공명은 풍진이라 라는 식으로 요렇게 대꾸 은유 이런 게 있는 거야. 부기는 뜬구름, 쓸모없는 구름이야. 그치? 떠있는 구름이야. 공명도 그냥 먼지 세계야. 알겠지? 자, 그런 와중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으로 구약하던 진시황도 여산의 한때기 푸른 무덤 되어 있고, 한번 끊을게요. 신선대려 하던 한무제도 분수의 가을바람에 백발만 휘날렸다까지 한번 두 가지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누구 이야기? 진시황 이야기, 한무제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 진시황이 뭐를 어떤 약을 구했어? 죽지 않는 약을 구했었잖아. 불사약을. 그지? 그러다가 결국 죽죠. 결국 다 죽어요. 여산도 좀 중요한데, 중국의 명산인데. 하여튼 진시황도 결국 무덤이 되었고요. 신선대려 하던 한무제도 신선되려고 했지만 그냥 백발만 휘날렸대. 백발 이런 것도 요건 표현법인데, 백발이 뭘 뜻해요? 흰머리잖아. 결국 뭐? 늙음이잖아요. 그죠? 늙음을 흰머리라는 그 소재 하나로 표현했어. 요런 것도 오늘 복습하면서 얘기했던 대유법인데 알면 좋고, 알겠죠? 자, 하여튼 진시황도 결국 죽었고 늙지 않으려는 한무제도 그냥 백발 늙었다고요. 결국 이런 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다 요거 하나 쓸게. 장군 혹은 미녀 막 이런 얘기 들고 와서 얘네들의 무덤 얘기를 해요. 막 쟤네들도 저기 묻혔고 저 미녀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녀도 저기에 묻혔네. 결국 뭐다? 그렇게 잘 나가고 해봤자 다 죽는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죽는다, 얘네들도 죽고 늙는다, 이런 걸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 아는 사람? 뭐야? 그렇지, 이런 걸 인생 무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인생 무상이라는 게 야, 어차피 죽을 거 다 쓸모없어, 이런 거 아니야. 알겠지? 결국은 늙고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결과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2024년 모의고사에 그게 있었잖아. 목동문답관 목동가가 있었죠. 기억납니까? 목동가가 2024년 모의고사 중에서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인생무상으로 둘 다 들어가요. 목동에게 묻는 존재도 야, 인생무상, 그러니 입신양명 해봐야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밑에 있는 목동은 또 뭐라고 얘기해? 역시나 인생무상, 그러니 나는 그냥 사는 대로 살리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인생무상이라는 걸 가지고 다른 결과로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지? 야, 나 살아 뭐하냐, 나 죽을래,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 인생무상 그런 거 아니야. 알겠지? 자, 일단은 지금 진시황 한무제 이야기도 별표를 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인생무상으로. 자, 그런 와중에 공도란이 밑에 있어요. 공도란이 백발이요 면면할 손 그 길이라. 우리 같은 초로 인생. 자, 초로도 자주 나옵니다. 초로는 풀끝 이슬이거든요. 이것도 결국 인생무상으로 이어가요. 풀끝 이슬. 우리 같은 초로 인생 아니 놀고 무엇하리라는 서리로 요거는 인생무상 얘기하고 결국 놀아야지라고 들어가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정도 해석이 되면 좋고, 이 중장에 나오는 진시황 한무제 이야기, 그지? 어떤 인물들을 들고 와서 한 이야기도 알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가보자. 1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가나. 자, 하나씩 보면 가나 모두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말하기 방식을 통해인데 가가 상대방 요청이 있었어? 없잖아요. 요청 없습니다. 나는 있었어. 아이야, 술상 봐와는 있었지만 가는 없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가나 모두 묻고 답하는 방식. 묻고 답하는 게 가에는 있나? 가에는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요거를 자문, 자답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나에는 묻는 거 없어. 지금 뭐만 있다? 명령하는 것만 있어요. 역시나 제끼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부정적 상황도 아니잖아. 그지? 자, 그 다음 가나 모두 화자의 청각적인 인식을 활용하여가 있는데 청각적인 건 어디에만 있다? 역시 나에는 있어요. 가에 없지. 그지? 나에는 있지만 가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제껴. 그럼 4번과 5번 중에서 몇 번이 답이다? 그렇지. 5번이 답이죠. 5번이 옳습니다. 왜? 가는요 상반된 이미지를 대비해서 취향을 드러낸다. 어디에? 상반된 거 어디? 찬설이와 봄볕이 상반된 이미지거든요. 그죠? 요걸 가지고 국화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 정답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번. 다의 화자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습니다. 아, 요거 실수하면 안 돼. 요거 바로 정답 가면은 1번부터 4번까지 다 어떤 얘기야? 이거 사실 다 인생구성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5번은 찍찍. 왜 틀렸다? 역사 속 인물들의 행동들을 거론하여.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 아까 그 한무제랑 그 진시황 들고 온 거 너무 좋아.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방식의 공감이야 그게? 그렇게 해봐야 뭐하냐? 다 죽고 다 늙는데 라는 인생구상 얘기하려고 한 거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5번 요까지도 괜찮았죠. 그죠? 자, 그 다음 3번이 역시 조금 애들이 또 틀릴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3번 가보자. 자, 가부터 다를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이다? 자, 벗은 이러저러한 내용이다 라는 거 보기 너희 읽었을 거고요. 자, 정답은 쭉 봤을 때 가의 벗은 자연물을 벗으로 인식한 것으로 가는 뭐가 있었는데 국화를 친구로 설정했죠. 예찬의 대장이었어. 자, 자연과 동화된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요. 비현실적 세계를 향한 화자의 동경을 보여주고 있군. 네? 너무 잘 가는 것 같았는데 비현실적 세계가 갑자기 왜 나오죠? 가에서? 아, 물론 국화를 의인화했지. 근데 그게 비현실적 세계를 향한 동경이야? 아니야. 그지? 그냥 좀 어떤 거에 대한 동경? 청고한 것에 대한 예찬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1번이 찍찍 하고 바로 넘어갔으면 좋다. 2, 3, 4, 5는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내가 고전 시간을 3, 4번 했고요. 내가 단어들 체크한 것들이 좀 있어. 울, 호저, 제, 뭐 이런 것들, 그지? 요런 거 관습적인 표현, 그지? 인생무상 같은 것도 알아주면 너무 좋다라고 했고, 초로 이런 것도 인생무상으로 이어가는 건데 알아주면 좋다고요. 초로가 그 이슬이거든. 풀끝 이슬입니다. 요 정도까지 내가 고전시가 했고요. 자, 조금 쉬다가 현대시로 좀 넘어가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